요즘 눈이 좀 자주 가렵고 그래서 막 비비고 싶고 그런데 네. 자주 비벼도 괜찮을까요? 눈 절대 비비시면 안 돼요. 비비면 시력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봄, 가을에 특히 봄이라서 꽃가루 많이 날리는 계절,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비염 있으신 분들은 눈도 가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차라리 안약을 쓰시고 눈 절대 비비지 말라고 합니다. 왜 비비면 안 되는지, 비비면 시력이 왜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눈을 비비면 시력이 나빠지나요? 아토피 환자분들은 정말 눈을 많이 비비거든요. 그분들은 백내장과 망막박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특히 백내장은 정말 많이들 생기거든요. 그래서 눈을 많이 비비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고 또는 고도근신 분들은 망막이 얇아져서 약해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망막박리도 잘 올 수 있고요. 백내장 주변부의 눈의 구조물들이 다 약해집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도 눈이 좀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각막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눈을 자주 비비면 난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병이 생겨서 원추각막이라는 병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추각막은 각막이 틀어져서 뒤틀려서 아래로 처지는 병인데요. 눈을 계속 비비다 보면은 동그랗게 예쁘게 되어 있던 눈이 틀어지게 됩니다. 약간 비틀어지고 밑으로 약간 처지게 되고 그러면서 난시가 생기게 되고 그게 너무 많이 뒤틀려지면 원추각막이라는 병이 생기고 시력도 떨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각막이 매우 튼튼하신 분들은 눈을 많이 비벼도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각막이 약하신 분들은 눈을 비비면은 난시가 생기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 중에 눈을 많이 비비고 각막이 약하신 분들이 난시가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아토피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안약을 쓰시고 눈을 비비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가려운 걸까요? 눈이 가려운 이유는 눈알이 가려운 게 아니라 눈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인 결막이 가려운 건데요. 실제 가려우신 분들이 눈을 이렇게 까보면은 안쪽이 두드러기처럼 울퉁불퉁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고 흰 눈곱이나 실 같은 눈곱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체질이죠. 알레르기는 봄, 가을에 많이 생기면 보통 꽃가루 때문이고요. 진먼지 진드기나 이런 경우는 계절과 상관없이 생기기도 하고 뭐 고양이를 키우거나 강아지를 키우거나 할 때도 알레르기를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체질입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비염이 있고 재채기가 자주 나오고 콧물이 자꾸 나오고 코가 막히고 그런 분들이 눈이 가려움증도 같이 동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은 이제 이 안쪽이 잘 가려운데 눈물이 여기에서 나와서 이 코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쪽에 나쁜 이물질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안쪽으로 가장 가렵고 결막도 많이 붓게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가려워서 진짜 못 참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눈알이 가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비비지 마시고 이렇게만 좀 비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알은 비비지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만 비비셔도 충분히 조금 시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막은 피해서 비비시면 각막이 틀어지거나 눈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좀 비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비비지 않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가려운 이유는 이물질이 눈에 많이 들어가서인데요.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분들이라도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하거나 바람 부는 곳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눈이 좀 가렵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염증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들도 눈꺼풀 염증이 있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한다면 가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안을 잘 안 하시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장 잔여물들이 좀 남은 경우에는 눈 안에 눈꺼풀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눈이 가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염과 동반하지 않은 채로 가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눈알이 가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약국 같은데 눈을 씻어내는 네. 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눈을 씻어내는 아이봉을 안과 의사들이 그렇게 권유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피부도 굉장히 좀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피부에 묻은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피부에 있는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씻어내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어서 눈물약으로 씻어내거나 차라리 세수할 때 눈을 씻어내는 것을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식염수를 쓰거나 눈물약을 쓰거나 아니면 세안하실 때 눈을 깨끗하게 좀 씻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막 눈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눈물이 또 다 씻겨 내려가지니까 눈물이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또 좋은 성분인데 그게 다 씻겨 내려가지면 또 눈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너무 또 눈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낸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뜨고 있는 것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혹시 눈이 가려우면 비비지 말라고 하셨는데 비비는 거 말고 어떤 네. 방법으로 가려운 거를 해소할 수 네.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가려움을 참으세요라는 거는 너무 가혹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비고 싶으면 이렇게 말고 이렇게만 좀 비비셨으면 좋겠고 비비지 않으려면은 안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약은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는 사실 거의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을 써도 별로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안약을 넣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차라리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드세요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로도 부족하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결국에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를 또 너무 과다하게 쓰면 이것이 녹내장, 백내장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쓸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최근에 나온 좋은 약이 있는데요. 면역 억제제 안약이 있어요. 타크롤리무스라는 면역 억제제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원래 나왔던 그 면역 억제제의 100배 효과가 강한 아주 강한 그런 안약인데 문제는 이 안약이 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병에 14만 원이나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렇지만 스테로이드를 많이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안약을 쓰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그래서 이 알리무스라는 약이 새로 나와서 만약에 이제 이 약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실손보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약을 차라리 쓰시는 게 더 스테로이드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말고 그냥 일반인들은 눈이 가려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없어. 약밖에. 죄송해요. 알레르기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환절기라서 눈이 가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눈을 비비시면 각막도 틀어지고 난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백내장, 망막, 박리까지 눈을 많이 비비면 나빠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눈을 비비면은 안 좋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려운데 비비지 말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뭔가의 물질이 들어가서 그런 거기 때문에 눈에 꽃가루나 먼지를 빨리 씻어내주는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인공눈물, 좀 차가운 인공눈물로 좀 씻어내주고 그리고 비비는 대신에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를 안약으로 좀 넣어주시는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눈은 웬만하면 손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 차라리 안약으로서 눈을 비비지 않고 가려움증을 좀 완화시키는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좋은 안약도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가려움증을 유발하신다 그러면 안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좀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